예, 그 456페이지 그 물건의 종류를 펴놓으시고 물건이 워낙 강력한 효력이기 때문에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해놨는데 특별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권이다 이런 개념이 있고,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약칭해서 가등기 담보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관습법상 물건으로 확인받은 것도 있고 아니다라고 확인받은 것도 있는데, 이게 역시 지난해 시험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관습법상 물건으로 확인받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뭐 명의신탁도 있고, 명의신탁의 경우에 부동산 명의신탁인 경우에 무효 처리되는 부분이 있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명의신탁은 여전히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용 안 되고 관습법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습상 물권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닌 걸로 확인받은 거 대표적인 게 온천권이라는 걸 물권으로 인정하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A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B가 딱 보니까 저쪽에 온천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아니야 나올까 온천이 나왔어. 여기에서 물권인 온천권을 B에게 인정해버리면 A는 토지 소유자이면서 자기 소유권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온천권이다라고 하는 관습상 물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이다라고 하는 관습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걸린 공원 이용권이다라고 하는 관습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걸린 공원 이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컨대 내가 살고 있는 뭐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은 내가 뭐 이용하겠지. A 동네. 근데 B 동네 애가 이 A 동네에 놀러 오면은 너는 이 동네 놀이터 쓰지 마.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물권은 없다는 거지. 야도 그 이용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관습상 인정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 있고, 나중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인데, 그 미등기 매수인에게 관습상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에게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정하지만 관습상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또 목숨 걸고 외우려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 가지고 볼 것인데, 일단 민법상 목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점유라 하고, 점유만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A라는 사람, 민법책, 이 사람이 소유자이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몰래 들고 도망가면은 그걸 절도로 하고, 공갈해가지고 겁을 먹고 주는 거 가져가면은 공갈죄, 폭행 협박해가지고 겁을 주고 뺏어가면 강도죄, 쏘개가지고 넘겨주는 거 가져가면 사기죄, A가 길거리에 잃어버린 거 그걸 주워가가지고 신고 안 하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 것들이 형법상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B가 몰래 들고 가서 자기 집 안방에 갖다 놓고 열심히 보고 있으면은 점유권은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취득 못하는 거지. 절도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면 뭔다고 공부를 해. 절도는 하러 다니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점유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적이겠지만 이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이면서 점유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유자 아니면서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C가 요걸 몰래 들고 가면 절도가 될까 안 될까? 절도 타인의 소유물을 몰래 점유를 가져가는 거, 그걸 절도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하에 있는 걸 몰래 가져가는 것이니까 절도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 사람도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게 된 권원이 있나 없나는 나중 문제고 일단 점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을 때, 적법한 점유권원, 본권이 없을 때 소유자의 반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할 때 점유권이 기인해서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있고 들고 집에 들어가면은 야도 일시적인 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데 역시 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야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대해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에게 점유권이 있었던 게 맞으면 돌려주라라고 판결 내려야 된다는 거죠. 야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라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봤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근데 그린 김에 이번에는 B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소유물인 채 하면서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거죠. 그럼 야가 소유자인 줄 알고 매입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매매해서 점유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여기에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때 이 사람은 요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 도품 또는 유실물일 때는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어서 버리면 반환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서 선의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럼 일단 소유권이 없는 것이고 2년 내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요 2년 내에 반환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으로 봐야 됩니다. 논리상. 그래서 지금 선의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점유 권한은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런데 현재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걸 본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권에는 물권인 본권도 있고 채권인 본권도 있습니다. 이때 물권으로서 본권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목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는 권리가 되는데 이러한 소유권의 힘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 물권이다라고 하고 요 제한 물권 안에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용익 물권이라 하고 소유권의 처분 권능 뒤에 있는 교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을 담보 물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 용익 물권 안에는 타인 토지 위에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이라 하는 것이 있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전세금을 선지급하고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 주어지는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담보 물건의 목적 물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유치권. 근데 수리센터에 뭐 TV 수리를 맡겼으면 그 수리센터 아저씨는 A가 TV 수리를 수리센터에 맡겼으면 수리 끝내고 하면은 돈 주겠다. 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러면 수리 끝나면은 도급 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권도 인정되겠지만 보수 청구권, 채권도 인정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게 결국에는 목적 물건에 기에서 발생한 채권이 되는 것이고, 저 수리비 줄 때까지 나는 이 TV 못 주겠다. TV 못 주겠다. 점유 이전을 거절할 수 있는 요 권리를 유치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질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거다. 살짝 관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다 라고 하는 거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점유를 본체적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그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주어지는데, 일단 이 경우에 점유권이라는 것은 목적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동산, 지금 민법책 점유하고 계실 것이고, 건물, 주택이나 학원 건물, 토지 이런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실 수도 있고, 소유권, 민법책 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중개사 공부하고 계실 거고,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소동부, 뭐 점동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아주 쪽팔리게. 뭐 아들이 물어보는데 뭐 점유권이 뭔데 이러면 점동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다. 그래 이야기하실 거라.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그걸 뭐 안다고 외우고 있어. 관념 정리하시라고. 내 땅이면은 A가 내 땅에 내 건물 짓기 위해서는 내 소유권 가지고 지으면 되니까 지상권 필요 없습니다. 타인 토지인데 이걸 B가 건물 짓고 싶으면은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B가 소유권 취득해서 건물 지어도 되고, 물권의 방법으로 빌려서,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방법으로 빌려서 건물 지어도 되고, 채권의 방법으로 공짜로 빌렸으면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하면 임대차, 이런 방법으로 빌려서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물권의 방법으로 타인 토지 위에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서는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란 거. 그러니까는 요 토지라고 써놨잖아요. 써놨는데 왜 외우고 있어 또. 지역권, 어떤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역시 토지라고 써놓은 거고, 전세권은 내가 누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없다는 거지. 이 다른 것들은 다 로마법 2000년 전에 다 있어요. 2000년 전에. 원래 저 전세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선 말기 건물 전세에 대해서 활용되었던 권리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그 뺏겨오다 보니까 용익물권은 토지에 대해서 인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도록 규정을 두었다는 거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건물 전세에 대해서는 세부적 규정이 있는데 토지 전세에 대해서는 좀 미약합니다. 유치권 수리 맡기는 거 동산 수리 맡기도 되고, 건물, 부동산 수리 맡기도 되고, 전당포에 동산 들고 가지 집 삐고 가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동산에 대해서 채권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점유 이전 없이 부동산 등기부 얼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채권을 담보하게 한다는 것.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이게 마치 외워야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는 앞에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계신 분들 지우시라고. 머릿속에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민법이 연결이 안 됩니다. 관념 정리해가지고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거 저걸 외우란 말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외울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사실상 지배만 하면은 점유가 인정되는데, 오늘 건물 딱 집에서 나오면서 남의 땅 밟으면서 등기 안 했죠?
등기하고 관계없다는 거 부동산에 대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 대상이 된다는 걸 아니까 지금 중개사 공부하고 계실 거고 조금 전에 여기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에 물권적인 방법이 있고 채권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물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빌려 쓰면 등기가 되어야 물권적인 방법으로 빌려 쓰는 것이 될 것이고 임차권이나 사용대차는 등기 안 해도 되고 임차권은 등기할 수는 있고 부동산 등기법에 그렇게 규정해놨다는 겁니다. 전세권 원칙적으로 등기 대상이 되는 거고 유치권은 수리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등기하고 필요 없고 질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한 것이니까 등기하고 관계없고 저당권은 등기 안 하면 흔적이 없어. 등기제도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려 쓸 때 예컨대 또는 건물 내가 딱 지으면 내 거 맞아 이거 등기 안 해도 빌려 쓸 때 채권의 방법으로 빌려 쓸 수도 있어. 근데 저당권 이거는 점유조차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건인데 그 말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물건 이야기할 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한다 이거 게르만 애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권리와 관련되는 것들은 로마 애들이 생각했다는 거지. 로마 애들이. 권리와 관련되는 거. 점유와 본권을 구별하고 소유권과 제약물권을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2000년 전에 로마 애들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르만 애들은 점유의 중첩적인 관계를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 이런 거는 게르만 애들이 알았고 점유, 매개 관계 저기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점유, 보조 관계 점유에 기인한 자력, 구제권 점유권의 이 물권적 채권권은 로마 애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법적 사항에서 총유라든가 합유, 그 다음에 상린관계 이런 것들은 게르만 애들이 생각을 했고 이 권리, 지역권 이건 로마 애들이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선의취득을 이 게르만 애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냥 권리와 관련된 것들은 로마 애들, 물건과 관련된 것, 점유와 관련된 것들은 게르만 애들, 뭐 선의점자의 과실수취권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권리와 관련된 것들은 로마 애들, 점유나 물건 자체와 관련된 것들은 게르만 애들 혹시나 모르니까 옛날에는 이것들도 시험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시험 내는 시대는 좀 지나갔지만 앞에서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혼재한다, 교착 상태에 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물건도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할 것인데 그걸 물건의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요걸 살짝 한번 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권리 변동이고 그러면 이게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기본적인 체계가 앞에서 민법 총칙 계약법에서 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물건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종류를 딱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 이러한 물건의 계략적인 공통된 효력 지금 물건법 서러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공통적인 걸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효력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개별적 효력 이거 외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점유권의 경우에는 우선적 효력 법리상 인정 안 합니다. 만약에 점유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해버리면 이 건물 내 혼자 점유하고 있어야 돼 지금. 점유권은 물권 쪽에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물권과는 달리 우선적 효력도 없고 배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점유할 수 있고 우리가 더불어서 전세를 탈 수 있는 겁니다. 법리상.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는 일단 규정이 없습니다. 유치권에는 규정이 없지만 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거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원칙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유치권자, 질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점유를 반드시 하고 있을 거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의 경우에는 그 본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도 있겠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도 있다는 거. 중첩적인 것들이 사고체계에 잡혀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아까 민법책 이야기했고 저 앞에 시간에서 한번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자로서 점유자인데 요걸 누가 들고 도망갈라 할 때 점유권이 기인한 자력구제권 행사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걸 행사하기 전에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이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채용권도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채용권도 있습니다. 한 단계를 더 들어갑니다.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점유를 놓고 이 사람을 직접 점유, 이 사람을 간접 점유를 할 것인데 요걸 누가 들고 도망갈 때 요 점유권에 의해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고 들어가 버리면 이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적 범위가 넘어서 버리고 자력구제권 행사하지 못하고 직접 점유에 기한 반환 채용권 있고 간접 점유에 기한 반환 채용권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채용권 있고 이 간접 점유권에 기한 반환 채용권 행사할 때는 일단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라고 청구해야 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는 거. 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해서 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중첩적 작용이 느껴져야 민법 교과서가 제대로 읽혀집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중첩적으로 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걸 동시에 어떻게? 공부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요걸 느끼는데 몇 년 걸렸을까? 10년은 걸렸겠지. 내가 느끼기에. 본인들은 내가 한번 말하니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느끼면은 5분 만에 느낄 수도 있는 거지. 10년의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동일 목적물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을 때 어느 권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것. 동일 목적물 위에 어떤 사람의 물권과 또 다른 사람의 물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물권과 또 다른 사람의 채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말은 양립이 가능해야 충돌이 일어납니다. 양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애초부터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의 소유권과 또 다른 사람의 제한물권이 충돌될 수 있을 것인데 제한물권이라는 말 자체가 소유권의 힘을 제한하는 거라고. A 소유의 건물인데 누가 이거 전세권자로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누가 이 건물 사용할까? 당연히 B가 하겠지. 만약에 이 B 전세권자가 소유권에 우선 보호받을 수 없다면 전세권 왜 설정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제한물권과 또 다른 사람의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어떡할 건데? 이거는 성립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성립된 것을 먼저 보호한다는 거. 그래서 이 이후에 양립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 있는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못 들어옵니다. 이게 토지일 때 저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상권자로 못 들어옵니다. 전세권 지상권 자체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B가 가지고 있는데 A가 누구한테 그걸 줄 수 있냐는 거지. 이미 자기는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립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이후에 저당권자가 들어왔다면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 우선 보호를 받고 이 사람이 배당 참가했을 때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어야 배당받아갈 거라는 거. 순수대로 해결할 거라는 거. 물론 이 B는 존속되는 쪽을 선택해서 존속되게 할 수도 있고
물건과 채권이 충돌되면은 이거는 이미 여러 번 하고 왔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입을 하고 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C가 매입을 하고 등기를 먼저 갖추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되면은 물건이 우선 보호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건이 우선 보호된다라는 것. 물론 이때는 적극 가담했으면은 그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근데 만약에 이때 이 B가 이 시점에 가등기를 해두었더라면 나중에 여기 가서 본등기를 하면은 이거 직권 말소될 거라는 거. 그래서 가등기 해둔 채권이라면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는데 대항력 없어요. 아무 말 없으면은 임차권 대항력 없는 게 본질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을 때 C가 비켜를 하면 나는 임차인으로서 못 비켜주겠다 할 권리가 없다는 거. 그런데 야가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면 나는 대항력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 못 비켜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 따라서 대항력 갖춘 채권이라면, 즉 대항력 있는 임차권, 물건의 순서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법상 보호되는 권리, 이걸 특별법상 담보물권 또는 특별법상 채권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치 퇴직금, 재보상금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일반 물권, 저당권, 전세권보다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일반 물권보다는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일단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456페이지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이야기하냐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정근거 워낙 강력한 물권이기 때문에 밑에 세 번째 줄 거래 안전과 공시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종류와 내용을 한정시켜 놓는다라는 것.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고 관습법이 뭔가는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관습법.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받았을 때 관습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것. 민법 1조에 보면은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원칙적인 규정으로 본다라는 것. 185조 종류도 강제되고, 종류도 네 맘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내용도 네 맘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내용 강제. 이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강행 규정,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 종류 강제를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이고, 근데 뭐 저질권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절대적 무효라는 거지. 내용을 변경시키면 채권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그냥 무효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물권의 정류, 점유권과 본권을 대립시키고, 다 설명됐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그것들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것이 있고 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있다. 외우지 마시고 관념 정리하시고, 특별법상 인정되는 것도 있고,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명의신탁, 그 다음에 경작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인정된 명인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4번에 부정된 거, 미등기 매수인,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 없다 했고, 밑에 그 임의적인 담보권, 옛날에 등기 공무원께서 법을 몰라가지고 등기부에 담보권이라고 써놨다는 거지. 그건 기록 안 된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관습상 사도통행권 인정 안 되고, 온천권 인정 안 되고, 근린공원 이용권, 물권적 효력이 있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460페이지 물권의 효력,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거, 우선적 효력, 동일 목적물 위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어느 권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물권 상호 간에는 양립이 가능해야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것인데, 양립 가능한 물권 상호 간에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들끼리는 먼저 성립된 게 먼저 보호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첩적인 관계, 점유권은 그냥 중첩적 관계,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나중에 점유권 성질 가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일단 점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순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제한 물권 우선, 법리상 당연한 이야기이고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거나 가등기해 둔 것이라면 물권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도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고 공부가 되고 나서 그냥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도 있다 됐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로서 물권에 기인한 청구권이라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점유권 쪽에 가보면은 다른 쪽에, 즉 소유권 쪽에 있는 규정과는 달리 점유권에 기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쪽에 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소유권 쪽에 있는 것들을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하는 지상권과 전세권 쪽에서는 다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점유를 본체로 하지 않는 지역권과 저당권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가 본체가 아니니까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 법문상으로는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본권에 기인한 물권의 청구권. 점유는 하고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은 유치권, 질권, 점유권에 있어서의 점유는 유치권, 질권, 점유권 취득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소유권에 있어서의 점유는 소유권 취득 요건인 것이지 효력 유지 요건은 아니라는 것. A 소유의 TV, 이걸 B가 매매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걸 훔쳐가서 B의 점유가 상실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유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이 점유가 필요한 것이지 소유권 유지시키는 데는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A가 TV 수리를 맡겼을 수도 있고, 또는 전당포에 맡겨놨을 수도 있는데, 돈 빌리면서. 그러면 소유권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수리해 때문이면 유치권, 그다음에 전당포라면 질권, 이 사람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고 이 사람의 점유는 간접 점유가 될 것인데, 유치권, 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점유가 필요한데 이걸 누군가가 훔쳐가 버리면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질권도 소멸돼 버린다는 것. 그래서 유치권, 질권에 있어서의 점유가 유치권, 질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것. 단 1년 내에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 행사에서 반환받는다면은 점유가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를 함과 동시에 점유권이 취득은 될 건데 점유가 상실되면 역시 점유권도 상실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점유의 작용하는 바가 소유권과 유치권, 질권, 점유권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학자들이 질권에는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 이야기고. 이러한 물권의 지원권의 성질. 물권은 아니라는 거. 물권은 아니라는 거. 물권이라면은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여기에 이름을 보여야지. 물권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채권도 아니라는 거. A가 이 물건을 B한테 빌려주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임대인이 될 것인데 이 임대인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소유자라고 보고
그때 이걸 누가 훔쳐서 가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가지는 권리인 것이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인 임차권 가지고는 직접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소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에 대해서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하고는 구별된다는 거. 그렇지만 누구에게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권과 비슷하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것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 보면 채권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순수한 물권도 순수한 채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아까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력 구제권의 보장적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보장 기능을 한다는 것. 내 소유권이 침해되었을 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침해되었을 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됨으로 결국에는 이 소유권, 사유재산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 물권자니까 거기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리양도 안 된다는 것. 옛날에는 사법시험에도 분리양도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중개사 시험에도 그래 안 나와. A가 토지 소유자로 있을 때 누군가가 여기에 불법적 점거를 하면은 야 비켜라 할 수 있었어. 고의과실로 했더라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 즉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즉 A 소유의 땅인데 B가 여기에 차를 세워놨어. 자기 땅인 줄 알고 즉 타인 땅인 줄 모르고 그럼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타인 땅인 줄 알고 뭐 좀 하면 어때? 이러면서 세워놨다면 내 땅이니까 비켜라 물권적 청구권. 고의과실을 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들하고 중첩될 수 있다는 것. 그러던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비켜달라 할 권리는 누가 가지는가? B가 가지겠지. 소유자니까. A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소유권과 소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분리양도 안 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이전 받은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자가 된다는 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야 행사할 수 있겠지. 채권으로서. 그 다음에 시험 나온 거는 이게 근래에 나왔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 소유자일 때 돈 빌려오고 저당권 등기해놨습니다. 돈 갚았을 수도 있고 갚기 전에 팔아치우고 난 뒤에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당권 등기가 있어도 무효. 그때 현재 이 사람은 저당권 등기가 없으면 이게 10억짜리로서 10억 가치 있을 건데 여기에 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억밖에 안 보여. 그만큼 침해가 있다는 거지.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인 이 A는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 일단 결론은 있다는 것. B의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말소 청구권이지만 이제 소유자 아닌 A가 가지는 이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계약관계 소멸을 원인으로 한 채권적 말소 청구권은 가진다라는 것.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는 이야기가 되었고 이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민법 총칙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162조에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다. 채권을 10년 대상에서 뺀 이유는 이거는 민법 총칙 소멸시효 쪽에 채권의 경우에는 1년짜리 소멸시효 대상도 있고 3년짜리 소멸시효 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5년짜리 소멸시효 대상도 있고 10년 아니고 20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짜리 소멸시효 대상인 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20년 대상에서 빼놓은 거고 소유권을 빼놓은 이유는 소유권은 항구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난다고 해서 소유권이 시효로 소멸될 일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대재산권 하면은 채권 아니면 물권인데 물권 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저 앞에 점유권이 소멸시효 대상인가? 이 점유권이 소멸시효 대상이면은 난리 납니다. 거래계가. 점유권이 시효 취득 대상도 아니겠지만 점유권이 시효 취득 대상이라면 전철 타고 10년간 가만히 있어야 돼. 시효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 취득과 동시에 취득되는 거고. 그럼 전세에서 내리는 그 순간 점유를 상실한과 동시에 점유가 상실되는 것이지 이게 소멸시효 대상이라면 내가 한번 탄 전철은 딴 사람이 10년간 타면 안 돼. 20년간 타면 안 돼. 그래서 점유권은 시효 취득하고도 관계없고 소멸시효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점유 취득과 동시에 취득, 점유 상실과 동시에 상실. 그 다음에 제한물권, 제한물권에 용익물권도 있고 담보물권도 있습니다. 용익물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이거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거.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이라고 10년인데 어떻게 20년까지 사용할 그날이 올까?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냥 무시하시고 꼭 무시하시라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시할 거는 무시하시라고. 저 앞에서 이야기했죠. 꼭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도 못하는 게 이상한 걸 기발하게 알고 있어. 1000년에 만년에 한 번 시험 나와도 안 하는 그런 것들.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 자체 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따라서 죽을 거니까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을 본다는 거지.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유권 쪽에 들어가 보면은 제척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거는 소멸시효하고 관계없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 영원히 소멸시효에 안 걸리면 영원히 소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소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 요거는 판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물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할 건가? 논의의 대상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판례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460페이지, 461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침해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 배제,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 넘기시면 사유재산권 보장적 기능을 하고 자력구제권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는 것.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 규정하고 별도로 소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쪽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치권과 질권 쪽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라는 것. 근데 학자들이 질권에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물권이 절대권인데 인격권 이것도 절대권입니다. 명예권 이런 것도 절대권이고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물권의 정권 반환 청구, 침탈당했으면 반환 청구,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 청구,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물권의 정권의 성질, 순수한 채권도 순수한 물권도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면은 내용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권에 기인한 청구권이니까 분리양도 안 된다는 거. 채권적 청구권과 충돌이 일어나면 물권의 청구권이 우선 보호될 것이고 넘기시고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가지는 임대인으로서의 소유권의 기이나 물권의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적용 여부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있으니까 소멸시효하고 관계없고 소유권의 항구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기인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조상 땅 찾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물권의 청구권의 발생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점유권 쪽에 가면 이야기 될 거고 소유권 쪽에 가면 이야기 될 거고 원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총론 부분에 한번 이야기하고 점유권 쪽에 이야기하고 소유권 쪽에 이야기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쪽에 이야기하고 유치권, 질권의 있니 없니 이야기하고 저당권 쪽에 이야기하고 임차권 쪽에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규정이 점유권 쪽에도 있고 소유권 쪽에도 있는데 점유권 쪽에는 약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권 쪽에 가서 조금은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상대방, 방해하는 자, 침해하는 자, 그 자를 상대로 하겠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지워놓고 이것도 종래 참 갑론을박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논의가 끝났습니다. A 소유의 차를, A 소유의 자동차를 몰래 훔쳐서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B 소유의 토지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여기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A한테 너 차 가져가라 해야 돼. A가 B한테 내 차 돌려달라 해야 돼. 그냥 옛날 부산에 가면은 이런 집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 산꼭대기의 집, 그 밑에 집, 그 밑에 집 A가 여기 살고 B가 여기 살고 C가 여기 사는데 여기 빨래를 말린다고 늘어났는데 바람이 날려가지고 이 장독대에 딱 들어갔어요. C가 네가 가져가라 해야 돼. A가 내 거 돌려달라 해야 돼.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딱 나오는데 A가 B가 여기에 차를 세워놨어요. A가 차 치우라 할 수 일단은 있다는 거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때 기름값 주고 치우라 해 그냥 치우라 해 그냥 치우라 하지. 그 말은 기름값은 네가 들이라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거. 이 경우에 종래 갑론을박했는데 이제는 갑론을박 안 합니다. 일단 B가 점유를 취득했는가? 점유를 취득했는가? 취득하지 못했는가? 점유를 취득하려면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점유권 쪽에 가서 볼 건데 점유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유 설정 의사가 없으면 점유를 취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점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 소리를 못할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은 너가 내 토지 소유권 방해하고 있으니까 너가 가져가라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A가 비용을 들여서 가져가야 될 거고 B가 점유를 취득을 했는데 B 자신을 위해서 점유하면 B 자신을 위해서 점유하면 당연히 불법 점유가 될 거고 아무 이유 없이 점유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A가 내 거 돌려달라 할 수 있을 거고 그때는 비용을 B가 들여야 될 거고
B가 소유자를 위해서 A가 찾아러 올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러면 사무관리가 될 거고. 그럼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서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옛날에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오만 가지 이론들이 다 있었는데, 일단 물권 청구권에 있어 비용 부담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보는 행위 청구권설이 일반적이고 판례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경합한다. 중첩적일 수 있고 있는 것이고, 동일인에게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경합될 수 있습니다. 임대해서 빌려줬더니 임차인이 기간 끝났는데도 안 돌려줘. 그러면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도 있고,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반환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물권이 침해됐을 때 물권에 기인한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침해자에게 고의가실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고의가실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467페이지는 저 앞에서 공부한 거 확인하는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때 어떠한 반환 청구권도 인정 안 된다 했습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도 인정 안 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물권의 변동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권이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 하는 데 것을 물권의 변동이다라고 하고, 거기에는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본거입니다. 본거. 민법 총칙 쪽에서 본걸 물권법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서술해 놓은 거라. 가능하면 물권과 관련된 것만.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이니까 당연히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거기에 법률 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에 규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공부할 건데, 물론 법 조문은 249조 저 뒤에 있는 건데, 물권법 서론 쪽에 땡겨놓은 선의취득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시효취득도 있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취득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그 자리에 가서 볼 거고, 물론 서론 부분에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판결, 수용,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때의 등기는 처분 요건인 등기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18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내용은 187조에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기는 이 등기가 아니고 이 등기. 딴 말이 없으면은 등기 이야기할 때 186조와 관련된 등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 행위가 물권 행위만 말하는가, 채권 행위까지 다 말하는가? 다 말한다는 거지.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만 가지고 물권 취득 못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 물권 행위를 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다시피 이것도 법률행위로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필요하고, 이것도 법률행위로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필요한데, 등기는 채권행위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라는 것.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인가 효력요건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등기를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고 쓰고 있는데, 서론 부분에서 그렇게 쓰고 있지만 물권행위를 요식행위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해야 될 거고, 그러면 효력요건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거. 그런데 옛날에 썼던 것과 전통적으로 등기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작용한다 이라고 넘어갑니다.
일단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등기는 공시작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대립되는 입법주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기능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봤다시피 우리와 같은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대항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소유로 등기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등기 안에도 일단 소유권은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일본도 저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원래 프랑스가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 박경리 소설 토지 그걸 읽으려 하면은 이 사항을 알아야 그 소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물권자인 소유자가 많은데 A가 팔고 이렇게 등기 넘겨버리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을 못한다는 것. 대항하고 싶었으면 등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요건주의는 당사자 간에서는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 성립요건주의는 당사자 간이든 제3자 간이든 등기까지 있어야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만약에 B가 있으면 이 사람 물건을 취득한 적도 없고 단순한 매수인인 채권자적 위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래 신속은 일단 이쪽이 일어납니다. 거래 신속은. 그런데 법률 관계를 당사자와 그 이외의 자를 따르게 이원적으로 복잡하게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이 저해된다 이렇게 읽어냅니다. 이거는 독일이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쪽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래 신속은 제외되지만 거래 안전은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속은 제외되지만 거래 안전은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시원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공시하는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근데 이거는 부동산 거래에만 물건 거래에만 공시원칙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 거래 아닌 혼인관계, 이혼관계 그것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원칙은 물건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 공시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는 거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선의취득 가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것인데 동산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일단 거기까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47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73페이지 물권 변동의 원인 당연히 법률 요건일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다. 물권 변동과 관련된 공시제도, 공시방법, 부동산 물권은 등기, 동산 물권은 점유, 그 다음에 특별법상 등기나 등록의 방법, 관습법상 명인 방법이 있고 넘기시면 물권 이외에도 공시제도는 있다는 거.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물권 변동에서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 이거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일단 공시의 원칙은 물권 변동이 외부에 공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실천 방법으로서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있다. 저 그림 가지고 인식을 해 놓으시고 옛날에는 이런 것도 나왔는데 요즘은 가능하면 순수한 이론적인 문제는 안 내지만 이해는 해놔야 민법 교과서를 읽어냅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민법 교과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민법상 물권 변동에서 공시원칙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 동산 물권은 점유 이전으로. 공신의 원칙, 공시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공신의 원칙, 우리 법원 동산 거래에는 인정하지만 부동산 거래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476페이지 보시면은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본 표현들이 살짝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머지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과 관계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는 보시고, 즉 공신력도 물권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물권행위부터 들어갈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입체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